세종대학교 프로그래밍 구루 안드로이드 과정. 오늘 이 시간에는 코틀린 저희가 기본 문법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기본 문법 중에서 우리 배열과 반복문 이제 실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개의 실습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3x3짜리 2차원 배열 선언하고 포문으로 값을 할당하는 예제 한 가지와 5단에서 8단까지의 9구단을 출력하는 포문으로 작성한 코틀린 프로그래밍과 1부터 100까지의 홀수를 누적하는 프로그램 Y를 이용하시는 것, 이 3가지 코틀린을 작성하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해보셨죠? 네, 이제 꼭 실습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프로젝트는 계속 챕터 2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서 새로운 코틀린 파일을 추가해 주시고요. 네, 파일명은 hw 홈워크 02-03 03 파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이 필요하니까 메인을 넣어 주시고요. 자, 저희가 3x3짜리 어레이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to라는 이름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용했던 어레이라는 생성자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진 어레이죠. 네,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인티저 어레이를 하나를 더 써주시면 됩니다. 네, 처음은 이제 행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도움말이 이제 회색 주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건 이제 그냥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어레이를 3, 3행 3열짜리를 하겠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조금 더 간단하게 선언하는 방법도 해보도록 할게요. 네, var 동일하게 하고, 이름을 이제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3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했던 어레이 오프, 어레이 오프 메소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건 어레이 오프 안에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다시 어레이 오프를 이용을 해서 값을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값이었죠. 100부터 쭉 들어가는 값이어서 100, 110, 120,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하신 다음에 어레이 오프 한 번 더 해주시고, 여기다가는 130, 140, 150,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레이 오프 하셔서 쭉 값을 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160, 170, 180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게 가장 간단하게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방법을 사용할 건 아니고요. 저희는 포문으로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 위에 선언한 이 어레이 그 to라는 이름에 갖고 있는 어레이를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포문으로 값을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100부터 저기 값이 쭉 들어가지는 거기 때문에요. 100부터 값이 쭉 들어가지는 거기 때문에 100 기본값으로 해서 10씩 플러스로 누적하는 형태로 넣어주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var 하시고, 그 다음에 value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인티저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0의 초기값을 갖습니다. 자, 포문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2차원 어레이이기 때문에요. 우선 2개를 돌려야 될 것 같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총 3x3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3x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사용하는 인덱스가 필요하고 세로로 사용할 인덱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0, 1,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0, 1,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값이 100부터 점차 플러스 10,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포문은 이제
소위 말해서 요 한 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네,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네, 나오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편의상 그냥 i라고 할게요. i는 네, 0부터 2 사이고요. 네, 그리고 스텝을 굳이 안 쓰셔도 되죠. 하나씩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중으로 이제 한 칸씩 들어갈 거예요. 로우는 설정을 했고요. 네, J 하시고, 그 다음에 in하고 0부터 2까지 네,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중괄호를 역시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들어갈 값은 뭐냐면, 지금 이 이진 어레이가 네, I, 네, J 부분이겠죠? 네, 점자 J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네, 여기에 값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맨 처음에 밸류 값, 소위 말해서 100을 먼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다가 네, 기존의 밸류 더하기 네, 10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10씩 커지는 값이 계속 네,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간 값을 출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출력도 해줘야 돼요. 네, 프린트 ln 하셔서 출력을 하는데, 우리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이 to라는 어레이에 어디 첨자 값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같이 프린터문으로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했죠? 저희가 변수의 값을 표현할 때는 어떤 기호? 네, 달러 기호를 썼죠. 달러 i와 그 다음에 달러 j 지점에 값이 들어가는데, 네. 자, 어떤 값이냐면, 네, 요거는 이제 실제, 이거는 이제 출력하는 문이고요. 여기에서는 실제 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저희가 달러 하고 나서 여기다 to 하고 i, j 이러면 될까요? 네, 안 돼요. 왜냐면 이 특수기호를 만나는 순간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특수기호를 만나면 이제 잘라져서 에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값이 나올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뭘 하냐?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이 경우에는 네, 중괄호를 표시해 주시면 돼요. 여기. 네, 그렇죠? 네, 중괄호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네, 이 to 앞까지 중괄호로 다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i, j 부분만 해주시면 안 되고요. 네, 전체가 다 중괄호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나오죠? 100부터 180까지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요렇게 출력, 요렇게 그 중괄호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거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9구단이죠. 5단에서 8단까지 출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 우선 코틀린 파일을 하나 열도록 하고요. 파일명은 hw02-04였습니다. 자, 메인 함수 선언해 주시고요. 지금 어떤 구조가 되냐면요. 네, 저희가 5단부터 5 곱하기 1, 1은 5에서 5에서 9까지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6단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7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8단까지 출력을 해줄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이 형태로 돌아가나, 방금 저희가 2차원 어레이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요거는 하나로만은 안 돼요. 포문을 하나만 돌리면 안 되고, 여기에 단의 숫자가 올라가는 거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실제 단이 올라가는 게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네,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깥쪽 단을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네, 단 안에서 9개 출력하고 단에서 9개 출력하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포문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포문을 조건이 그러니까 자 i가 영역이 어떻게 돼요? 단위니까 5단부터 네 8단까지입니다. 5단부터 8단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요거는 그 출력을 한 줄만 할 거기 때문에 포문에 따로 중괄호를 안 하셔도 돼요. 하나씩 연달아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J는 in해서 1단부터 1부터 9일은 9, 이제 5일은 5부터 5, 9, 45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 ln문을 사용을 하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5 곱하기 1은 5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여기다가 그냥 5 이렇게 쓰면은 예, 다 5단으로 나오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달러 기호를 붙이셔서 네, I 그 다음에 그냥 X 요거는 이제 알파벳 X를 할게요. 그 다음에 J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를 붙여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1부터 9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고요. 단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뭐뭐뭐 이렇게 곱하기 쭉 첨자가 올라가는 게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퀄 자, 실제 곱셈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I 실제 곱하기 하셔야 돼요. 곱하기 J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앞에 달러를 붙여주려고 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달러를 붙이면 네, 특수기호를 만나면 어때? 얘가 상쇄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능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달러를 붙이되 중괄호 하셔서 I 곱하기 J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중괄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2-3을 했네요. 네, 2-4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를 실행하고요. 자, 그러면 네, 아주 빛의 속도로 나오죠. 5단? 네, 나오고요. 6단 나오고요. 7단 나오고 8단까지 나옵니다. 네,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만 응용을 해볼게요. 자, 조금만 응용을 해서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자, 저희가 이게 단이 나오면 구분자를 좀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단 사이에 이렇게 별표를 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좀 단이 끊어지는 느낌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거 이제 개선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어디엔가 프린트 ln문을 넣어주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어디엔가 프린트 ln문을 넣어서 네, 간단해요. 그냥 아스트리크 기호를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에? 자, 얘가 실제 걸리는 쪽은 네, 이 포문일까요? 이 포문일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을 하면 이 프린트 ln문의 이 별표시 이 줄이 몇 번 나와야 돼요? 네. 4번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4번이 나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위에 걸려야 돼요. 위에. 그래서 여기다 그냥 쓰게 되면 네, 적용이 안 됩니다. 이때는 이제 괄호를 넣어주셔야 돼요. 괄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왠지 될지도 몰라서 제가 이걸 실행을 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맨 뒤에만 별 표시가 나와요. 네, 별 표시가 조금 기네요. 한 3개 정도만 지울게요. 자, 그래서 얘를 네, 여기에다가 중괄호를 제가 해서 중괄호 안에서 폼은 돌리고 그 다음에 이 폼은 안에서 뭐예요? 얘가 돌아가는 거죠.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네, 최종적으로 얘를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스콥 영역을 보시면 지금 이 포문은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포문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위 끝날 때마다 네, 이게 줄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찍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프린트 문이기 때문에 네. 여기 위쪽에다가 그냥 한 번만 출력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지울게요. 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줄 찍히고요. 요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네,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값이나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제어의 값 돌리는 거 논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네, 프로그래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2-4 예, 그 홈워크 예제까지 예,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예제는 저희가 100 아래 100가지 숫자 중에서 네, 홀수만 한번 누적해 보는 걸 while문으로 작성하는 거였어요. 네, 저희가 역시 소스에다가 코틀린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파일명은 hw02-05 네, KT 예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메인이 하나 필요하겠죠? 네, 메인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누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sum이라는 변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시고 sum이라는 변수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필요한 게 while문에서 홀수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누적을 해야 되니까 네, i라는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선언을 했어요. while문을 선언을 해서 i가 100 아래일 동안 네, 100일 때까지 해서 홀수만 누적을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저희가 원래대로 하면 네, sum에다가 네, 플러스 이퀄 i 해주면 네, sum에다 i를 계속 누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 누적을 쭉 하는 거죠. 그냥 0부터 100까지 누적을 할 거예요. 뭐 아까도 해봤지만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까요? 네, 원래는 이 프로그램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저희가 방금 생성한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마 5050이 나오겠죠? 5050이 결과가 안 나오네. 왜 안 나와요? 네. 결과물을 출력을 안 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while문 끝나고 나서 결과가 보일 수 있게 네, 프린트 ln문으로 네,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또 배웠으니까 네, sum은 네, 이퀄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달러 하시고 네, sum 해주시면 sum은 얼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이제 무한 룹에 돌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지금 저희는 안 보이지만 계속 돌고 있는 상태예요. 네, 우선 잠깐 런해서 스탑을 할게요. 멈춤을 하고요. 자,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무한 룹에 빠진 이유가 이게 비슷한 실수들을 할 수도 있는데 for문의 경우는 i가 계속 늘어나거나 줄어나는 게 규칙이 있는데 while문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i가 계속 뭐예요? 0이에요. 0. 0이니까 얘가 무한 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증가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i를 증가를 시키면 네, 결과가 제대로 나올 거예요. 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50이 나오죠. 네. 이제 0부터 100까지의 누적을 이제 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누적을 할 때는 어떨 때만 해요? 네, 홀수일 때만 하고 싶어요. 네, 홀수일 때만 해야 되니까, 네, 조건문을 하나 넣으면 되겠죠? 네, if문을 하나 넣을게요. if문을 넣어서, i는, 네, 이게 나누기 연산적, 이게 똑같습니다. C나 C 뿔뿔 잡아. 네. 2로 나눠서, 얘가 몇이면은 홀수예요? 나머지가 하나면 1이면 홀수란 얘기죠. 네, 그럴 때
그럴 때만 덧셈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 원래는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실행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수행이 되고 나면 이제 i가 하나씩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럼 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썸이 아까 5,500이었는데 5,050이었는데 이제 2,500으로 나옵니다. 예, 이게 지금 홀수 누적만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이제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요. for문으로 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for문으로 홀수 누적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약간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올 그 구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or문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썸하고 i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팅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썸을 0, 그 다음에 i도 0으로 한번 세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for문을 하는데 i가 in 하시고, 자, 이게 1부터 100 사이죠. 100 사이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위에 거를 그대로 쓸게요. 제가요. 동일하게 하면 요럴 때만 이게 굳이 얘는 할 필요 없죠. 요 라인은. 네. 만약에 요 조건에 해당할 때만 해라 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칸을 조금만 줄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예, 요거는 어차피 4에서 계속 그러니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얘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은 저희가 해봐야 되니까요.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결과가 제대로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썸 2050, 2050, 2500, 2500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좀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while이라고 쓸까요? while이고 얘는 모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while일 때도 for일 때도 제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for문 하실 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텝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스텝. 이게 증감의 기준이었죠? 근데 이거를 뭘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2로 잡으시면 돼요. 2로 잡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이거 조건을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첫 번째 값을 1로 잡았기 때문에 1, 3,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0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그럼 짝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결과가 제대로 나온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홀수의 누적의 합을 하는 거를 지금 두 가지 스타일로 한번 해봤는데요. while문을 이용하면은 주의하셔야 될 게 반드시 누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누적을 하고 그 다음에 if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for문을 이용을 하면 if를 쓸 수도 있지만 뭘 쓸 수 있어요? 스텝 2를 이용하면 홀수 누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의 예제를 다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코딩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꼭 파일을 작성하셔서 여러분들 과제함에 저희가 또 과제함을 열어드릴 테니까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배열 세팅하는 방법,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예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